한국인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75.5%가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로 당뇨 관리의 신세계가 열렸다. 직접 바로 확인하고 이게 혈당이 올라갔구나 하면 조절하게 되고 스스로의 생활 습관에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거가 또 중요하고요. 세계보건기구 지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비만. 디지털 비만 치료로 비만의 숨겨진 원인을 찾는다. 여기가 이번에 하면서 쑥 내려갔어요. 모두 다 똑같이 천편일륜 운동 많이 하시고 뭐 브로콜리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를 딱 꼬집어주는 그런 개인 맞춤 치료였다는 점이 전 세계 53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의료 영역을 넓힌다. 새로운 의료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곁에 왔다. 포도 농사를 짓는 유은숙 씨. 5년 전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피곤하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가 400이 넘었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타다 먹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는 것 외에 바빠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다 보면 식사도 불규칙할 때가 많다. 더구나 당뇨 환자 식단에 대해 5년 전 교육받은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혈당 안 올라간다 소리 들어가지고 그냥 밥만 보리밥 먹고 있어요, 밥으로만. 요즘 새롭게 시도되는 디지털 당뇨 치료법을 유은숙 씨와 함께 시도해보기로 했다. 먼저 사전 검진과 당뇨 관리 앱 설치 및 설문조사. 약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현재 혈당 관리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다. 이건 지금 안 드셔도 돼요. 공복 혈당도 107이고 인슐린도 1.27 나오기 때문에 적은 인슐린을 분비하고도 당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대신에 간 수치가 살짝 높으시네요. 약간 체중이 이제 나가고 지방량이 꽤 많고 또 체수분이 물이 많이 부어 있어요. 다음은 연속 혈당 측정기 부착. 2주 동안 매일 24시간 혈당 변화가 기록된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액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대신 피부 바로 밑 체액, 즉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혈액으로부터 받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는 간질액의 당 수치를 측정한다. 측정기 센서를 부착하면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피부 아래에 삽입돼서 간질액의 당 수치를 감지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전송하면 수신기에 혈당의 연속적인 변화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실시간 혈당 측정은 물론 2주간 연속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목표 범위인 혈당 수치 70에서 180 범위가 표시된 그래프에 24시간 혈당 변화가 기록된다. 혈당 변동폭이 크고 그래프가 뾰족할수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래프가 목표 범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수치는 안정되고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의 생활 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날 토마토 2개를 먹고 수박을 다음 날 하나씩 먹는 거지. 이거를 앞으로 치료 기간 동안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본인의 혈당 변화도 계속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콘텐츠를 보내주거나 내가 스스로 찾아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케어 시스템들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유은숙 씨를 다시 찾았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혈당을 측정해 본다. 현재 혈당 수치는 140. 소화도 시킬 겸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유은숙 씨. (30분) 후 129가 나왔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 많이 뭐 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금방금방 이 혈당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디지털 당뇨 치료 시스템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환자가 식생활 등 생활 일지를 휴대전화 앱에 입력하면 그 자료가 당뇨 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진에게 공유되고 의료진은 맞춤형 교육 자료를 선택,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6주 후 유은숙 씨를 다시 만났다. 요즘 동네에서 인사를 많이 받는다. 엄청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하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하고 그래요. 이거 차고서는 제가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요. 이게 먹기 전에 또 뭘 먹어야 될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일하는 중에 틈틈이 할 수 있게 생각해낸 운동. 하루에 10분씩 하루 4-5번 실천한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통해 받는 교육 자료가 동기부여가 된다. 그동안 굴러만 다니던 짐볼도 재쓰임새를 찾았다. 이 핸드폰 자료 보고 주시는 거 보고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바쁘니까 거의 책으로는 안 보고 그랬는데 핸드폰으로 오니까 다 읽게 되고 핵심만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자주 보게 되고 실천하게 돼요. 실제 건강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 7주 전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목표 범위 90% 달성. 대사 관련 수치가 개선되고 혈당이 더 안정됐다. 첫날 당이 좀 200 이상으로 높고, 근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당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삐뚤삐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중간중간에 뭐 일하면서 자꾸 뭘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본인이 느끼신 것 같고요. 운동도 많이 하셔서 딱 3일째 거의 완벽하게 이거는 좋아지신 것 같고, 그것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쭉 유지가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첫 하루 이틀에 당이 높은 거 아주 불규칙하게 삐뚤삐뚤한 것들을 본인이 교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당뇨 치료법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점이다. 작년 초 당뇨 진단을 받은 회사원 이원우 씨.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다. 오늘은 뭐 술 약속이 없으신가 보죠? 예, 오늘이 딱 없네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한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주량은 소주 2-3병.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 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좀 갈증이 좀 많이 심해졌었고요. 그리고 한 2-3달 사이에 갑자기 체중이 15kg 이상이 갑자기 줄었어요. 이유 없이. 그때 제가 알기로 공복때 혈당을 재면 한 220에서 30 정도? 이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약을 먹는 지금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 식후 2시간 혈당이 260 이상 나오기도 한다.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는 10이 넘었다. 대사 관련 검사 항목 역시 대부분 경고를 받았다. 키 172cm에 몸무게 83.9kg, 체질량 지수 28.3의 비만이다. 보통 주스랑 환타랑 콜라는 항상 들어있고요. 보통 단맛 나는 맛을 다 좋아해서 뭐 술도 보통 이렇게 요즘 하이볼이 유행이잖아요.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게. 그래서 이런 거 좀 즐겨 마시고 하고 있죠. 예. 진단 초기에는
식단에 조금 신경을 썼지만 곧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온 이원우 씨. 육식을 좋아하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 맛있어?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모임이나 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또 시간적인 문제, 또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약 먹는 거 외에는 따로 딱히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지고 있죠. (20여 년) 전인 40대 후반에 당뇨 진단을 받은 권기자 씨. 체형은 마른 편이다. 당뇨 걸리기 전에 쪘었어요. 65kg까지도 나갔어요. 한참 나갈 때는. 지금 52kg. 근육이 빠지고. 첫 때 다른 데는 고사하고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져요. 약도 꾸준히 먹고 혈당 확인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한다. 운동도 성실히 하는 편. 요즘에 많이 걷지요. 근데 다른 운동은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저 자전거, 사이클도 귀찮아서 저는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식사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권기자 씨. 영양소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양도 많이 먹지 않는다. 도대체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식사 후 시간. 후식과 간식을 즐겨 먹는 권기자 씨. 항상 간식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준비해 놓는다. 과일을 많이 안 겁나니까 조금 먹잖아요. 요걸로 충족이 안 된 거야, 당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한 당, 초콜릿 같은 거를 강하게 먹고 나면은 이제 끝난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당뇨 치료법은 증상과 생활 환경이 제각각인 당뇨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이원우 씨, 권기자 씨와 함께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사전 검진과 휴대전화 앱 설치,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권기자 씨. 내장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몸이 잘 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근육이 적기 때문에 뭘 먹으면 당이 들어갈 때가 근육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이 갈 데가 없으니까 확 올라가요. 다음은 이원우 씨. 근육은 꽤 있으세요. 피 안에 기름기가 중성지방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췌장염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직장인 남성이죠. 뭐 굉장히 식사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회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술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 27이 넘는 약간 비만에 해당되어는 계시고. 끝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 부착. 자신의 혈당 변화를 지켜본 느낌은 어떨까? 괜찮으세요? 점심에 이제 제가 좀 매운탕 계열을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한 29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자극적이거나 약간 좀 양념이 많이 첨가된 음식을 먹으면 확실히 좀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많이 마시는 건 그냥 딱 한 잔인데 콜라라든가 그냥 사이다라든가 이런 좀 탄산이 들어간 음료들이 좀 가파르게 당을 좀 상승시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권기자 씨는 어떨까? 무서워요. 너무 높게 나와서.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줄 몰랐죠. 디지털 당뇨 치료법을 실천 중인 이원우 씨를 다시 만났다. 네, 외식집이십니다. 수시로 전달된 교육 자료는 경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나태해지거나 사실상 꾸준히 관리가 안 될 때 한 번씩 보면 그게 다시 상기 되면서 또 다시 관리를 하게 되고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외식을 하는 직장인 특성상 비빔밥, 백반, 쌈밥처럼 다양한 식품군이 포함된 식단을 선택하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며 고기는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선택했다. 중식 중에서는 뭐 짜장면이라든가 뭐 잡채밥 이런 좀 당이 확실히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많이 들어간
있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은 확실히 당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집에서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찾아 먹게 됐다. 평소 좋아했던 강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은 이제 되도록 피하게 됐다. 이게 진짜 조금만 좀 식습관이라든가 이게 좀 집중을 하지 못하면 내 몸 안에 혈당이라든가 이런 당화혈 색소라든가 이런 수치들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죠.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예. 권 기자 씨는 실내 자전거를 시작했다. 근력 운동이 될 정도로 단계를 높여서 탄다. 식후 혈당이 특히 높아 식생활 개선에 주력했다.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도록 불포화 지방산을 선택하고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를 제한하려 노력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을 못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교육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는 과일은 별로 없고 야채, 양상추, 깻잎 이런 거, 방울토마토 될 수 있으면 기름진 거 안 먹고 외식할 때도 뭐 주로 비빔밥 같은 거 운동을 안 하면은 당이 안 떨어지고 먹은 게 그대로 잉여돼 있는 것 같은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당 떨어뜨리는데. 디지털 당뇨 치료법 실천 7주 후 전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원우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만큼 좋아지셨는데 체중이 3.4kg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이 3%나 감소가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중성지방도 1220이었는데 그게 350으로 엄청나게 줄었고 당화혈 색소도 7.6이었는데 6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6.7%로 거의 1% 감소했기 때문에 엄청난 감소 효과를 보였거든요. 다음은 권 기자 씨. 권 기자님을 보시면 그분은 체중이 2kg가 일단 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 또 증가를 좀 했고요. 체지방률도 줄었고요. 그래서 공복혈당도 한 140대던 것이 120으로 줄었고 콜레스테롤이 다 좋아지고 있어서 이 환자분은 이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